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춘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이 또 일중 저점입니다. 672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는 2068까지 현재 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궁금하실 텐데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을 보내서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고요. 상단에 실시간 채널, 라이브 채널 클릭하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2%대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지금 또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급락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2066에서 2076까지 좀 낙폭 줄이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소폭 늘어났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더 답답한 건 받아주는 주체도 없고 그리고 매수 주체도 개인밖에 없고 여기에 문제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는데 적은 물량으로도 이만큼까지 빠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도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시장인데 이번에 코스닥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672, 3.19%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요. 이렇게 가면 670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반등 없이 코스피보다 더 심각합니다. 690부터 672까지 그냥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셔도 개인만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많이 늘어났고요.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1027억 원. 기관 매도 물량 소폭 늘어나는 가운데 연기금 금융투자 사주긴 하는데 산다기 하기도 애매한 물량 연기금 12억 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180원 부근입니다. 1179원 90전에 거래되면서 0.81%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시장 상황 점검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2070선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태이고요. 양 시장 모두 코스닥도 지금 3.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양 시장 모두 급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불과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된 다음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에 할지, 아니면은 9월에 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크게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안쪽으로도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죠.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으로도 지금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방향성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듯이 좀 하락세 급락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일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시 경제 체력도 약한 상황에서 이 각종 악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쉽지 않고 의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좀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변수로 좀 꼽힐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급 의존도가 외국인에게 좀 편중돼 있어서 환율 변수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코스피는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다시 한번
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애국 테마주, 뭐 최근의 열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신조어까지 생긴 애국 테마주에 대한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무섭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실적 발표는 LG전자, 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측보다 하회됐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표출되는 상태에서 이 LG전자의 하락세가 오늘 눈에 띄는 하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 종목 추천해달라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추천주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 지금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은 이럴수록 어떤 시장 모멘텀, 그리고 시장을 좀 그나마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주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대상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대상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은 393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작년보다도 한 11% 이상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 전분당 쪽에서 수익성 하락,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 판가가 약세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이유가 이 B2B 쪽, 한마디로 기업 대 기업의 이 식품 사업 할 때, 그리고 개인 간을 대상으로 한 이 비용이 축소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이 재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수익성 중심의 한마디로 영업 전략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이자 비용 축소에 따른 이 또 대상 베스트 코저, 이 자회사인 대상 베스트 코 적자폭이 축소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의 중장기적인 재무 환경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힘든 장입니다. 힘든 장이지만은 이런 방어주 위주로 시장 접근하는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대상의 매수가는 24,800원, 목표가 27,000원, 천저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뭐 종목 이야기하기도 조금 전에도 이성훈 과장도 얘기했지만 두 분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쭤봐야 되는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탈됐어요, 지지자분들. 네. 예. 시장 상황 추가적인 조정력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시장의 조정력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조정력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인식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인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당히 손실권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저평가 종목을 좋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베팅한 저평가 종목들도 오늘 다 조정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던 종목을 지금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물려 내려간다면 다시금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든가 내지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소외받고 있던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던 주식이 지금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간다면 그런 주식들은 평단만 조금 형성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한 2, 3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5선 정도에서 지지를 오늘 저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올 수 있는 수급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일단은 뭐 콜 포지션을 많이 털어내고 있고요. 풋 배팅 포지션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선물 배팅력도 지금 매도 배팅력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도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파생 쪽에서는 이미 하방 배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도 일정 부분 조정력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조정력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46선까지 추가적인 조정력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3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46선 정도까지도 이탈이 된다든가, 내지는 코스닥이 653을 이탈시켜 버린다면 추가적인 저점 형성도 가능할 수 있으니, 그때는 정말 리스크 대응을 착실하게 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너무 우려스러워하지 마시고, 코스피는 2046선 지지 여부, 코스닥은 653선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끌고 가시고, 내가 지금 시장에 부각받고 있던 종목을 노렸는데 물려 들어간다면 그런 건 빨리 비중 축소 및 손절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나는 시장의 소외주, 진짜 저평가 종목을 잡았는데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들어간다면 좀 나중에 시장이 좀 지지받고 돌아서려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로 평단을 한 번만 더 낮춰준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들어갈까요? 저 이가람 전문위원 아직 시장 얘기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해주시죠,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많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은 딱히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고 지수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도 장 끝나는 다음에 신용잔고 상태가 줄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들이 신용잔고 상위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큰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뭐 7월달 시작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반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주에서는 반등이 나갈 때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 또는 저평가주, 성장주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저가로 더 빠지게 됐을 때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보신다면, 조금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전략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되, 무리한 베팅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인 만큼 무리한 베팅보다는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그래 좀 좋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뭐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코스닥이 670선 지금 이탈 가능성까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목 이야기 좀 여쭤보기 그렇지만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죠. 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현대백화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AS. 자, 지금 현대백화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겁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맨 처음에 놓일 때 저 종목이 과연 진짜 7만 원대까지 내려올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진짜 시장 하락력 맞이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언제나 극단적 하락력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베팅해 나아가신다면 이 시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긍정적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현대백화점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지금 한 단계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왜 노렸습니까, 여러분? 순자산 가치가 4조 1,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렸던 건데, 시장 하락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하락력은 76,000원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고, 76,000원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올라오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83,000원대 1차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2차적으로는
한 500원 내지는 76,800원 정도 선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고 올라오신다면 현재 시장 하락력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시간이 만들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프렌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내려오면은 추가 비중 내지는 제공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100원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 적용하시고 그리고 2,1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다시 1,700원 밑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용이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2,000원대에 위치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내려올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진짜 시장 하락력을 맞이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1,700원 밑에서 모아가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가격, 모아가기 좋은 가격은 1,550원 가격입니다. 1,550원 가격. 그래서 한국 프렌즈는 1,700원 이하로 내려오면 1,55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시고 손절 라인은 제가 다시 잡아드리는데 1,500원으로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0원에서 1,550원 사이로 모아가는 전략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국 프렌즈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 종목 우리가 왜 노렸습니까, 여러분? 순자산 가치 2,093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 527억으로 이미 극단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2018년 4분기서부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2019년 1분기도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안정적으로 1,700원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중장기적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간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 2배 이상, 대략 3,700원에서 4,300원 정도 자리까지 2, 3년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긍정적인 기조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 관점으로도 1,700원 이하로 1,500원까지, 1,550원까지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6,200원 밑으로 모아가면 좋은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 과연 이 주식이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현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역시나 빠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때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200원 밑으로 열심히 모아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너무 급박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대략 한 6,080원 정도까지 하락력을 조금 열어두시면서 분할 매집으로 6,080원 근처까지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이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됐을 때 6,600원 정도 내지는 6,65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제가 6,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일단은 조정력은 6,070원, 8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천천히 시일을 두고 어차피 내일장도 일정 부분 조정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TC. 자, LT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포트상에 일단은 놓았었는데 오늘 역시나 13,000원대까지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내려가는 흐름으로 현재 만약에 LTC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12,000원 기점으로 수익 실현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윗자리도 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14,3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익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다가 다시 이게 종목을 잠깐 체인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롯데쇼핑의 극단적 자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4만 5천 원짜리입니다. 14만 5천 원짜리. 그래서 지금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만약에 롯데쇼핑이 내려오게 된다면 14만 5천 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14만 5천 원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만 2천 원에 1차 매수 살짝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14만 5천 원에 2차 매수로 잡아 가신다면 충분히 현 시장 하락력을 견뎌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순자산 가치 11조 6,800억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 그때의 주가, 자산 가치 대비 주가 비율이 대략 30% 이상 내려갔었는데 이 10만 5천 원 정도 찍었던 이 2008년 10월 이때 이 재무제표 대비 비율 자리가 지금 현재 14만 5천 원짜리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14만 5천 원짜리가 역사적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만 2천 원부터 14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집해 나아가신다면 현재 시장 하락력을 충분히 견뎌내시고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이가람 전문위원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지고 나온 오늘 종목들은 모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반기를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와 TFT LCD용 제조 장비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FPD 및 반도체 이송 장치가 되겠는데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오늘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2020년도는 반도체의 이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19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반영은 6개월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이 반도체주 발주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소모재 만드는 곳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기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용인 본사 내에서 305억 원을 들여서 현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앞으로 나올 발주에 대해서 예비 물량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관련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로체 시스템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480일 장기 이동평균선과 24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그냥 캔들이 위아래 움직이는 모습만 나타날 뿐 정확한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이전에 한번 큰 차례 상승 이후 하락이 나왔다가 올 연초에 굉장히 큰 상승 이후에 눌림 진행 이후 지금 반등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월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봉상 놓고 봤을 때도 방향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동평균선이 모두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250원, 손절가는 3,9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넥트워스가 되겠습니다. SK 넥트워스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SK그룹 계열사의 종합 상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모빌리티 그리고 상사, 워커의 호텔 사업 등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를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SK 매직이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하반기 이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이익이 굉장히 잘 나타날 것이고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주가 또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주에서 우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관련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워스 우선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뒤따라서 이 종목 역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DM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한 9%대의 하락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우선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을 하고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LCD와 OLED 생산에 필요한 TFT 공정과 LCD 생산에 필요한 CF 공정을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또 지금 3D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엔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잡아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쪽과 이제 104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에버 디스플레이와 또 10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이제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계약에 대한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잡힐 경우에 이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을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9%대 하락이 있지만 반도체 부분이 안정화된다면 이 종목이 실적 우선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짧게 5,000원 이탈시 손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LF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LF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LG 상사로부터 분할돼서 나온 패션 의류 업체가 되겠는데, 마에스트로와 닥스, 헤지스, 라프마, 지스튜어트 등과 같은 브랜드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개선에 대한 부분이 딱히 아직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이 모습을 월봉 차트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짧은 쌍저점의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겠고, 22,000원 부근에서의 저점 형성 이후 굉장히 좋은 반등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쌍저점, 저점이 형성이 됐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 또는 내일 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오늘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로 이어져 나갈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S 윈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종목이 되겠는데요.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을 만드는 그 타워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이
그 연간 풍력타워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 또한 지금 공급 체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 업체하고 259억 원 규모의 타워 공급을 계약할 것으로 체결이 나타나 있고, 대만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터빈을 발주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풍력이 이제 수요가 개선에 따른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외형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 보조금도 지금 정책과 또 주별로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상향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고, 실제로 그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굉장히 확산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성장률이 육상풍력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재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올 연초부터 이 풍력타워 부분이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이슈가 나타나면서 CS 윈드 또한 수혜주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무려 25,000원짜리가 44,000원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펼쳐졌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눌림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의 하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평가가 더 이루어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반영이 되고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그나마 670선을 지금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2066선인데 지금 국무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민간 거래를 정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또 표명을 했고요. 일본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돌아오라라고 당부를 하며 일본 수출 규제는 민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할 것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어디까지 지금 비화가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 이 여쭤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AS 측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었어요. 네. 네, 어땠습니까? 서원 올라갔습니다. 한 대략 한 2, 3일 정도 올라가다가 예. 지금 오늘 하락장 맞이하여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다시 또 매수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 좀 피해 가셔야죠. 서원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본절 처리하시고 시장 리스크 조금 이제 관방의 자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원이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 1,000억짜리 그리고 흑자 잘 내고 있는 그런 이제 비철금속 회사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1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한 4% 정도 빠지고 있으니 지금 우리 매수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단 매도하고 밑에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재접근하는 것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롯데 쇼핑 잡으셔야죠. 오랜만에 큰 종목 하시네요. 네. 예. 자, 롯데 쇼핑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15만 2천 원짜리서부터 14만 5천 원짜리까지 분할 매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매수 타이밍 안 오겠죠. 내일장까지 좀 내려와 줘야 이 롯데쇼핑이 15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까지 하락력이 나오면서 롯데쇼핑이 조금 더 빠져준다면 15만 2천 원 정도 자리서부터 분할 매집으로 14만 5천 원 자리까지 조정력 열어두시면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도 한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4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저점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노려보십시오. 네, 롯데쇼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쇼박스 이야기해봤어요, 이가람 위원은. 네. 예,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제가 금요일날 쇼박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양호하네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양호하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 말씀드리냐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려워하는 얘기긴 한데. 그렇죠. 심적으로, 네, 예. 네, 네. 조정이 어떻게 아름답냐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조정이 왜 아름답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앞에 제가 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4월 17일 날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나서 내려와한 다음에 그 다음날 굉장히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하락이 진행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이틀 연속 올라왔고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매도하는 세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매수하는 세력도 없지만 반대로 이 앞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라는 점에서 전 이 부분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워낙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5일선가의 이격이 조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5일 이평선가 약 4%대의 이격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늘 횡보를 했기 때문에 내일 5일 이동평균선은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 내일 조금 더 하락이 진행이 돼서 만약이라도 5일선을 터치한다면 터치하고 나서 반등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2, 3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면 3일 때부터 반등세가 크게 한 번 더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시고요. 두봉상 놓고 봤을 때 4,000원짜리에서는 매물대의 압박이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4,000원은 이번 상승에서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4,000원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 자리는 4,500원짜리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4,500원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500원까지 분할로서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4,000원대에서 일부 수익 실현 보시고 그 다음에 4,500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오늘은 SK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0.37%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2.4%의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면 기관에서 연일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입니다. 거꾸로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개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종목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더 내일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으로도 굉장히 좋게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단기 접근 주로는 SK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죠? 그래도 올라가는 것도 언급해야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두월 산업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두월 산업 같은 경우 일단 재무제표적으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뭐 살짝 적자기가 놓여져 있고 순자산 가치 262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지금 뭐 694억으로 지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내장 카페트 소재 이쪽 개발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두올이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두올도 마찬가지고 두올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쪽 계열 회사들이 오늘 전부 다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두올 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좀 또 쫓아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이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일단은 뭐 R&D 역량을 좀 키워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반도체 유통사를 인수하겠다. 또 CB 전환 물량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어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또 회사적인 차원도 좀 존재하고,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신공항을 좀 재검토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또 이 신공항 관련주로도, 이 부산 쪽 신공항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이슈가 엮여 있다 보니 오늘 조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라잡는다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파동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 같은 경우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라잡는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한번 보고,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뭐 1390원, 80원 위에서 떠서 시작하면 1310원짜리가 매수 진입자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떠서 시작하지 못하면 1180원짜리가 매수 진입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시 따라잡는 건데, 그렇게 한마디로 꼬리를 따라잡는 거죠. 근데 시초가가 만약에 이제 너무 높게 시작된다, 만약에 뭐 1,500원 이상에서 막 시작되면은 그건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대략 1,380원 요 부근에서 시작되면 1,310원이 매수자리, 이 1,310원 밑에서 시작되면 1,180원이 매수자리.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매수자리를 이탈시키면 그거는 이제 매도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기술적으로 캔들 매매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올 산업 말씀해 주셨고요. 이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하이트 진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이트 진로 또한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 운동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맥주를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수혜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3월 달에 테라라는 맥주를 신제품을 나왔습니다, 시장에. 3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라가 100일 동안 1억 병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뭐 술을 많이 즐겨 먹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술 맛은 잘 모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직접 테라를 마셔봤는데 술 맛을 모르는 저도 테라를 먹었을 때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은 맥주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트 또한 굉장히 좋은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모습을 봤을 때 앞전에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의 차익 매물 실현이 모두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지속적으로 불매 운동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과 이 맥주 쪽에서의 생산량, 그리고 이익 개선이 좀 테라를 위해서 개선이 될 전망도 슬슬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이 좀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2만 원대의 저항대가 있었는데 2만 원대도 모두 돌파를 해내서 안착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차트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을 지금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신규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기다리신다면 21,000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갔을 때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짜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하이트 진로 관련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도 같이 한번 놓고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다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지금 3시 20분 동시호가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4000번님의 문자입니다. AFW 21,2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AFW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시점부터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리튬이온 2차 전지 부품인 음극 마찰 용접 단자 그리고 마찰 용접 인가공품 등을 이제 제조 판매하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이 부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인기를 몰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은 224억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224억.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859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상장됐던 그 시점부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배 이상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이 맞물리면서 내려왔을 경우 얼마나 많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8,700원짜리가 지금 이탈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도 만약에 하락을 하면서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지지자리는 15,500원짜리인데 15,500원짜리까지 와도 이게 저평가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만약에 물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을 하시고 15,500원짜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짧게 공략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 자리가 깨고 내려간다면 그 밑에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짧게 또 공략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셔야지, 이거를 그대로 물려서 내려가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절 권해드리고, 이미 비중도 50%라서 이 50% 비중을 그대로 물려 내려갔을 경우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십시오. 손절의 시그널을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6060번님의 KC텍 19,500원에 이번엔 비중이 20%. 어떻게 할까요, 이거람 위원님? 일단 KC텍이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하이테크하고 공급 계약도 이제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기업 내용보다도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에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최근의 상승세를 모두 엎어버리는 오늘 9%대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하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넓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 17,000원대에서의 지지대가 있었고요. 그 지지대가 있다가 이탈 이후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저항이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었고, 이번에 저항대로 다시 한 번 더 바뀐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14,000원과 17,000원대의 박스의 모습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종목 방향성이 나타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7,000원에 밀려서 지금 9% 하락을 해서 15,500원대에 있는데 14,000원대까지 하락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나타난 게 아니고 차트가 깨진 게 아닙니다. 차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14,000원까지 일단은 보유를 하셨다가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갈 것이다라고, 그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일단 보지 마시고, 올라온다면 이번엔 다시 한 번 더 17,000원 돌파가 되면서 매수 단가인 19,500원, 19,500원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0원, 손실 이후에 올라온 19,500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19,500원이 오게 되면은 비중을 일단 반은 매수가에서 매도를 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고요. 52,000원의 비중이 이번에도 높습니다. 60%. 8563번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계속 뭐 비중이 높으신 분들만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수주기 때문에 시장 방어주의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경우 오히려 상승력이 나올 수 있고 또 시장이 하락이 나올 경우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있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예정이지만 그래도 실적 컨센서스가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예정이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순자산 가치 8조 5,900억인데 지금 뭐 시가총액은 4조 75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만 뭐 그렇게 강하지 높지만 않았다면은 오히려 내려가면 저기서 추가 매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물려 들어간 가격대가 5만 원 가격대고 그리고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43,600원을 기점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절반 축소 43,600원 깨지면 비중 절반 축소해서 어디서 잡냐면 38,000원짜리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38,000원짜리. 그리고 43,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딜 찍을 거냐면 이미 이제 1차적으로 찍을 자리는 찍었어요. 45,500원 부근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오늘 45,150원 정도 자리를 찍으면서 좀 고점으로 약간 저항받는 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49,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또 2차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3,600원을 일단은 지지 구간으로 잡고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면 49,000원 자리까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비중 좀 축소하셔서 밑에서 좀 평단을 다시 한번 낮춰 나가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66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2%대의 급락이고요. 44포인트가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면 이렇다 할 반등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점 2064, 저점 부근 마무리 현재 예상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소폭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융투자만 사고 투신, 연기금 그리고 기타 주체들도 많이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 힘든데요.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 1.46% 빠집니다. 현대차도 14만 원 붕괴가 됐고 셀트리온 그나마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69.82, 670까지 단숨에 무너져 내려옵니다. 3.51%나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0부터 669까지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오늘 수급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굉장히 안 실리고 있는 가운데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관 216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고요. 투신은 팝니다. 연기금 134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늘리긴 했는데 역시나 역부족이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102억 원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도 팔고 보험 쪽에서도 팔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빠지는데 한 2시경까지만 해도 신라젠, 헬릭스미스 전체적으로 낙폭이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았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이 다시 심화되면서 신라젠 3% 후반대, 헬릭스미스도 4%까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 올라갑니다. 7만 원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상승폭 둔화됐네요. 메디톡스 5%대, 슈젤도 5%대 각각 빠지면서 쉽지 않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6, KMW도 결국에는 2.6%대까지 낙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코스닥 급락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동시호가에서도 지금 지수가 어지럽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참 월요일부터 쉽지가 않네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내일장까지도 우리가 좀 조정력을 염두하고 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물 쪽에서는 뭐 강력한 매도력은 나오지 않았는데 파생 쪽에서 너무 강력한 매도력이 현재 잡혀 있어서 내일장까지는 조정력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조정력이 조금 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뭐가 있느냐? 중국 6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야 우리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생길 텐데, 만약에 6월 중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안 좋게 발표 나오면 우리 증시는 또 조정력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새벽에 이날 FOMC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 연설도 좀 잡혀 있고, 그리고 새벽에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 뉘앙스까지도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 조정력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 뉘앙스가 강력하게 풍겨준다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력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물린 종목들을 빠져나오는 수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마지막 금요일 날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뭐 미국 쪽의 생산자 물가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유로존의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입니다. 또 수출 감소가 일어난다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장을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만 딱 끝난다면, 자, 이것만 잘 제껴준다면 우리 증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무엇이 있냐면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매출이 또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 지금 계속 군데군데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요일 날, 7월 15일 월요일까지 우리 증시가 일정 부분 잘 견뎌줘야 우리 증시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폭탄이 터져버리면은 우리 또 급락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지금 뭐 수요일 날 폭탄, 그리고 금요일 날 폭탄, 월요일 날 폭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는 좀 바라보지 마시고 최대한 이제 리스크 대응하시는 모드로 가시면서 좀 관망의 모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기회에 진짜 극단적 저평가 종목들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온다면 오히려 그건 또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또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폭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즉 극단적 저평가 종목의 저점 매수 전략, 내지는 내가 이제 이미 시장에 저평가 종목을 이미 좀 매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평단을 아주 깊게 낮춰나가는 그런 전략. 근데 내가 만약에 시장에 부각받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손절하면서 현금 전환하는 그런 수순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월요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시장에 좀 많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다른 나라가 올라갈 동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따라 더불어서 일본에 대한 규제가 섞이는 바람에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좀 우리의 매매 습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독 같은 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사고팔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장에서는 그런 대응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에 좀 저가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보신다면은 시장이 반등 나갈 때 그때는 좀 큰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군이 어떤 거인지를 이번 기회에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도 좀 어지러웠는데 결국에 코스피가 저점 마감을 하네요. 2.2% 급락, 2064.17포인트 마감이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3.67%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670선도 무너진 668.7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급등합니다. 11원 60전이나 올라가면서 1182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맞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 이상 빠졌죠. 코스닥도 3%를 넘어서 4%에 근접한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수급 주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를 했고요. 사실 이 시장, 우리 코스피는 이 연기금의 매수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제 표현을 여러 번 쓰려드렸고 그때마다 연기금이 하루에 1,000억에서 2,000억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지수가 많이 못 갔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인가요? 왜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상승의 버팀목에도 연기금 매도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꼬이는 그런 양상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기관 540억 전체를 매도합니다. 시간에 종가되면서 종가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줘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매수가 됐는데 시장은 급락한 그런 모습이죠. 46포인트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2100포인트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는 거죠. 21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심리선이기도 했는데 이 지점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펀더멘탈,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 알려주고 있고요. 시장을 이끌던 연기금이 매수 안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부실 언덕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드렸죠. 당일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풋매수한 거를 이익 실현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풋을 쳤던 곳을 이익 실현하면서 그 밑을 매수를 강화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요. 또 위쪽으로도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누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가 뭐냐면 265였어요. 265 정도가 되게 중요한 자리일 거다. 왜냐하면 기관대 전부 월 매수했던 자리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자리가 다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도 자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매수를 강화하면서 월 매수가 들어갑니다. 상방에서는 매도가 지금 콜 매도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상방으로 100% 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더 보겠다라는 거고 하방 변동성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현재까지는 기관이 굉장히 유리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옵션상으로는. 근데 이 매도 들어온 게 262에 풋매도가 왔는데 이게 조금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262까지 밀렸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건지 이걸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 정말 위험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하방 변동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죠. 물론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시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등을 줄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방 변동성 더 남았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요. 금요일날 0.8% 정도 다우 빠지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빠뜨리 하락하게 된 가장 기본적 계기가 이 미국 시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은 낙폭을 줄였지만 이 낙폭이 생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금리의 기대감이 약화가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에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0.5bp가 아닌 0.25 정도 제롬 파웰이 얘기했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기본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떨어지든지요, 아니면 실업률이 높아지든지요,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신규 실업 청구에서 갑자기 늘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가 하나가 나왔어요.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요 22만 4천 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5월에는 5만 7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아주 커졌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22만 4천 개가 나면 거의 한 4-5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금리 인하 정말 가능해? 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부추기는 그런 과정이다. 자, 문제는 미국장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제가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정말 보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돌파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 지난번에 여기 윗골에 맞아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윗골에 맞고 밀렸다 올라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돌파가 될 만한 시점, 특히 금리 인하가 감행될 거다는 기대 시점이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 그 고용이 늘었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고용이 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했던 뉴스가 시장 악재로 뒤바꿈하는,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자, 그 얘기는 오늘 밤부터 미국장 흐름 다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시장을 하락의 주 원이라면 지금 아시아 시장 하락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로 다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다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국 무역협상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지고 기대감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다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모습을 미국 시장이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스닥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코스닥에 사실 레버리지 투자가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4% 빠졌고 코스닥은 한 8% 빠졌죠. 근데 오늘 또 한 3.7% 하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 레버리지니까 2배죠, 2배. 2배인데 이 코스닥이 8%면 16% 이상 손해났죠. 파상상품 일종이니까 약간 프리미엄까지 계산한다면 한 18% 이상 손해나는데 오늘까지 하면 24, 4, 5% 손해입니다. 근데도 개미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들어갈 자리냐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현재 자리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코스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지수는 음운을 뚫고 가는데요. 음을 뚫다가 밀려버려서 다시 들어갔다가 밀리게 되면 음을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평상시에 2배 이상 나온다고 했었죠. 그 말씀드렸는데 바로 장대 음봉이 코스닥의 주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끝났다 보기 어려운 자리다. 특히 후행 스팬이요 캔들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 있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격을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시간 조정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올라섰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의 시간, 그러니까 주봉으로 따지면 24주 이상이 또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일 거다. 그러므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개미들의 그 물타기는
주의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2081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자리가 오늘 붕괴가 너무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목요일 날 약간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다가 바로 금요일 날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한 번에 나갔다는 거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 차트의 모습이 지금 코스닥 차트와 거의 비슷하죠. 일봉입니다. 코스닥은 주봉이고요. 그럼 코스피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차트가 올라갔다 또 밀리는 자리죠. FSP 이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역시 코스닥처럼 이격을 벌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가파르게 2080 이상을 확보하는지 꼭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